줄눈업자들도 까딱 실수하면은 막 스크래치 나고 타일이 깨져버리고 잘 못 쏘면은 다 안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가기도 해요. 이제 습도가 좀 높게 되면은 어차피 곰팡이는 펴요. 근데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속 안으로 좀 먹어 들어가가지고 벗기기가 힘들고, 줄눈 같은 경우에는 닦아내면 사라지니까 하면은 적어도 손해는 안 보는 게 줄눈이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작업하고 계세요? 지금 줄눈 밑작업 시작했어요. 줄눈은 여기 보시면은 타일 사이에 매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파낸 다음에 약으로 이제 메꾸는 게 줄눈이에요. 줄눈을 하면 뭐가 좋나요? 청소에 대한 힘을 많이 줄여줘요. 약을 뿌리거나 솔질을 하거나 이런 공정이 이제 거의 필요치 않기 때문에 힘과 노력이 많이 줄어들고요. 또 장점으로는 곰팡이 억제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청소 주기가 매우 늘어나기도 하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시멘트보다는 미관상의 효과도 확실히 있고요. 부스벽이랑 바닥은 다 들어가고 있어요. 벽부터 까고 그다음 바닥 까고 있습니다. 뭘로 파내시는 거예요? 드라이버처럼 생긴 이런 툴이 있어요. 이런 툴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까는 게 가장 최우선이에요. 줄눈할 때 시멘트가 좀 묻어 있게 되면 줄눈 자체가 약간 비칠 수도 있고 시멘트가 유지력이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깨끗하게 파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파는데 오래 걸리나요? 아무래도 다른 작업이다 뭐나 다 비슷하게 밑작업이 가장 오래 걸려요. 여기 매지 시멘트를 파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도 더 들고, 그런 다음에 요것도 다 이제 청소를 해야 되니까 좀 많이 오래 걸리는 편이죠. 이게 힘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아무래도 직접 사람 손으로 파는 거다 보니까 이 시멘트가 너무 단단하면은 단단한 만큼 힘이 더 들어가서 밑작업이 가장 힘듭니다. 기계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보통 구축이라고 해서 시멘트가 살면은 점점 더 굳어져요. 거기에 이제 툴이 아예 안 들어가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곳을 이제 기계로 많이 돌리시긴 하죠. 그러면 구축이 가격이 더 비싸겠네요. 아무래도 신축보다는 확실하게 비싸요. 왜냐면 고객님들이 살면서 이것저것 좀 오염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멘트 경도도 그렇고 아무래도 할 때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구축이 기본적으로 많이 단가가 높습니다. 뭐 잘 파는 요령이 있나요? 아무래도 힘도 힘이지만 각도가 가장 중요해요. 툴 마른 목골에 있는 각도가 있는데 이 각도를 잘 알아야 타일을 갉아내지 않고, 그리고 이탈률도 확실히 줄여주고, 그래서 각도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무래도 이제 타일 사이를 갉다 보니까 잘못하면 타일이 이제 옆면이 싹 다 날아가요. 그리고 힘 잘못해가지고 이런 사거리 같은데 찢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조금씩 이가 나가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파는 게 가장 중요한데 가장 어렵기도 해요. 파내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 샤워부스 같은 경우에는 한 20분? 지금 매지가 좀 딱딱한 편이라, 아파트마다 다른가요? 네, 이 매주가 정말 부드러운 곳이 있고 아니면 여기처럼 이제 잘 안 날아가는 곳이 있어요. 안 날아가면은 아무래도 이제 타일이 쉽게 닳기 때문에 파내는 걸 약간 좀 천천히 하는 편이에요. 타일이 몇 번 이제 긁다 보면은 요거는 넌 많이 위험하겠다, 아니면은 요거는 진짜 천천히 해야겠다, 이런 게 느껴집니다. 바닥을 이렇게 툴로 파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옆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시멘트가 묻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면 이제 여기가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야 이제 나중에 줄눈이 붙는 면이 이제 깔끔하게 붙기 때문에 접착력이 강해져요. 그래서 옆면을 잘 날려주는 게 이제 밑작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바닥은 시멘트이기 때문에 붙는 힘이 많이 약해요. 그래서 벽에 붙는 힘으로 견디는 게 줄눈이거든요. 이제 줄눈 관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막 힘을 줘서 박박 문질러 닦으면은 줄눈의 수명에 영향이 갑니다. 살살 이렇게 닦아만 줘도 청소가 끝나니까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게 폴리우레아라고 해가지고 위에 코팅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솔질을 하게 되면 코팅 사이사이에 스크래치가 나면서 수명에 영향이 가요. 나중에 스크래치가 나면 고기 사이로 이제 점점 때가 더 끼겠죠. 그래서 솔질은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부드러운 천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물티슈 같은 걸로 그냥 살살 위에만 이렇게 닦아주시면은
이게 청소가 끝나거든요. 살다 보면 기름때가 많이 끼잖아요. 그럴 때는 뭐 베이킹소다 풀어가지고 그걸로 같이 닦아내면은 잘 닦입니다. 그리고 따로 막 욕조 전용 세제 사고 뭐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잘 관리하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집집마다 다 다르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줄눈의 수명은 한 3년에서 5년 보는 게 맞다고 봐요. 다만 이제 집안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고객님 관리에 따라서 더 오래 가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파네요. 이게 기본적인 날이에요. 그래서 요만큼만 파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정날인데 이게 조금 더 들어가긴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걸로도 파지만 요걸로 파서 이제 아까처럼 옆날 위주로 그러면 조금 더 깊어지거든요. 그러면 거의 요거랑 똑같아져요. 그래서 팔 때는 일단 편안하게 요걸로 파고 그 다음에 칼로 이제 옆에를 하고 있어요. 물론 요걸로 파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얇을수록 조금 더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크게 차이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깊을수록 좋고 이런 건 아닌 거네요. 일단 깊으면 좋긴 좋지만 폴리우레아가 수축과 팽창을 해요. 더우면은 팽창했다가 추우면 수축했다가 조금씩 말려 올라오면서 떨어지는 게 이제 수명이 다 되는 거거든요. 깊다고 했고 꼭 오래 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깊게 많이들 파긴 한데 근데 또 너무 안 파면 안 되죠. 그렇죠. 너무 안 파버리면은 그냥 위에다 거의 얹어 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수명이 확실히 짧고 거기에다가 잘못 쏘게 되면은 이렇게 언덕처럼 볼록 튀어나와요. 그래서 너무 안 파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요즘 베란다는 물을 많이 안 쓰는데 꼭 필요할까요? 정말 굳이 따지자면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물이 많이 안 닿는다고 하면. 근데 세탁실이나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외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습기에 좀 민감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습도가 좀 높게 되면은 어차피 곰팡이는 펴요. 근데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속 안으로 좀 먹어 들어가가지고 벗기기가 힘들고 줄눈 같은 경우에는 닦아내면 사라지니까 하면은 적어도 손해는 안 보는 게 줄눈이죠. 아까 다 파신 거 아니었나요? 아까는 편하게 광폭 정날 대신 미리 판 거고요. 이제 칼날로 해가지고 옆날 날려주면서 좀 더 깊게. 지금 보시면은 이쪽과 이쪽의 차이가 커요. 깊이가. 그러네요. 네, 제가 옆날 날린 곳이랑 안 날린 곳이랑 이게 차이가 있어가지고 거의 이 정도가 이제 정날보다 약간 좀 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정날로 날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깊이는 비슷하다 보니까 매즈가 좀 딱딱하다 싶으면 조금 덜 파는 걸로 미리 파놓고서 그 다음에 옆날을 날리면 어차피 깊이는 똑같아지니까요. 파는 게 너무 힘들면 그런 식으로 파고 있습니다. 정날이 혹시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날이라고 하면 이렇게 마름모 모양이 깊게 닿아 있는 거, 요게 정날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게 이제 광폭이라고 해서 조금 차이가 있죠.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깊고 조금 덜 깊고 그 차이인 건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칼날로 자르다 보면은 이 정날보다는 좀 더 깊게 들어가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매즈가 너무 딱딱했어가지고 제가 이제 따로 옆날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옆날은 똑같이 날리긴 하는데 칼날로 날리게 되면은 확실히 더 깨끗하게 날아가니까 줄눈이 비치거나 색에 이제 시멘트 색깔이 비치거나 이런 건 확실히 덜 하죠. 벽면에 붙어가지고 버티는 게 줄눈이기 때문에 옆날을 깨끗하게 날리는 게 좋긴 좋아요. 이 기계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청소기인데 줄눈 자체가 시멘트를 까는 거기 때문에 먼지가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이 줄눈 자체가 액상으로 들어가서 선 따라서 넣기 때문에 이 이물질 같은 게 있으면 무조건 티가 나요. 그래서 이 먼지를 최대한 깨끗하게 빠는 게 퀄리티에도 확실히 영향이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소기를 좀 좋은 거 사가지고 깨끗하게, 청소 시간이 또 좀 길어요. 이 먼지라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청소하다 보면은 시간도 엄청 훌쩍훌쩍 갑니다. 이거는 왜 하시는 거예요? 먼지가 뭉쳐있는 거기 때문에 잘 안 빨릴 때가 많아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 여기처럼 먼지가 지금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기처럼 이제 덜 파져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처럼 옆에 묻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시멘트 같은 것도 같이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좀 이런 이물질 같은 거, 이런 것도 이렇게 제거를 하는 편이에요. 청소하면서 최대한 깨끗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청소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거 방수 작업하고 걸레로 타일을 좀 깨끗하게 닦을 거예요. 도구가 엄청 많네요. 도구가 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냥 히터기예요. 날이 추우니까 굳어요. 뻑뻑해져가지고 좀 따뜻하게 만들어서 잘 나올 수 있게. 그래 그냥 히터기에 틀어놓는 거예요. 뭘 채우시는 거예요? 구멍 난 곳 방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수를 안 하게 되면은 줄눈 자체가 쭉쭉 떨어지기 때문에 비어있는 데는 방수 작업을 해가지고 줄눈이 이제 떨어지지 않게 고정시키는 역할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퍼티라고 해가지고 방수 작업할 때는 많이들 쓰는 거예요. 일반인도 이거 살 수 있을까요? 철물점에 그냥 팔아요. 근데 한 통이 엄청 커가지고 사기에는 좀 너무 많죠. 다이소 줄눈 같은 거로도 채워도 되나요? 다이소 줄눈 같은 경우는 줄눈이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거의 실리콘이랑 거의 비슷한 사촌지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들 사서 하신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거는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 봐요. 이게 정말로 줄눈 재가 아니기 때문에 거의 실리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곰팡이가 먹게 되면 그걸 또 벗겨내야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실리콘 같은 경우에 깨끗하게 제거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좀 잔사가 많이 남거나 뭐 그렇게 남을 수가 있겠죠. 물론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일단은 줄눈 같은 쓰는 약품 같은 그런 재질은 아니더라고요. 여기 사이사이가 지금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닦아드리는 거예요. 줄눈 검색하면 셀프로 하는 방법 되게 많이 떠 있던데 솔직히 말해서 비전문가가 하기에는 줄눈 자체가 좀 어려운 작업이라 가지고 일단 밑작업할 때도 그렇고 밑작업할 때 만약에 타일을 긁거나 아니면은 이제 타일을 깨먹거나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아무리 손재주가 있어도 요거는 혼자서 하기에 정말로 저는 힘들다고 봐요. 줄눈업자들도 까딱 실수하면은 막 스크래치 나고 타일이 깨져버리고 그러는데 만약에 초보자가 하게 되면은 빈도가 훨씬 더 높겠죠. 그럼 사장님은 얼마나 배우시고 현장에 투입되셨나요? 저는 밑작업만 거의 6개월 넘게 했어요. 하루에 못해도 두세 집씩 계속 그렇게 하면서 밑작업만 꽤 오래 배웠어요. 어렵기도 어렵지만 잘 안 가르쳐 주려고 하죠. 웬만한 분들은. 이게 노하우니까 좀 잘 안 가르쳐 주는 분들도 있고 줄눈 일 하다 보면 생기는 직업병 이런 것도 있나요? 많습니다. 줄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손가락에 있는 관절염, 그리고 무릎에 관절염, 그리고 목이랑 저희 등허리에 디스크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먹으면서도 많이들 하세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고된 일이라 가지고 많이들 다치십니다. 병원비가 더 나오겠네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일하는 곳에서 좀 어깨를 많이 다쳤어요. 그러다가 여기 와가지고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어깨가 한 번 더 아팠는데 병원비만 200 넘게 나왔어요. 3달 동안 치료받느라. 그래서 줄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뭐 셀프 줄눈 막 이런 거 찾아보시기보다 차라리 마음 편하게 전문가한테 맡겨가지고 예쁘게 받으시는 게 제가 봤을 땐 100만 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줄눈 쓸 거 약 타는 중이에요. 조합을 해야 됩니다. 주제랑 경화제를 나뉘는데 그 두 개를 섞어야 돼요. 그래야 줄눈이 굳습니다. 세미솔리드라고 해가지고 수직재랑 바닥재로 나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두리나 아니면 벽 이런 데는 수직재로 들어가고요. 그게 아니고 바닥만 쏘는 거면 이제 바닥재로 들어가고요. 왜 이렇게 나뉘어져 있나요? 그 용도가 너무 달라서 그래요. 수직재 같은 경우에는 잘 붙어가지고 면 잡을 때가 좋은 거고요. 바닥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처럼 흘러요. 액체 상태로. 그래가지고 이제 바닥이 구석구석 잘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거죠. 케라폭시라는 줄눈제도 있던데 그거는 다른 건가요? 케라폭시는 일종의 그 강화 시멘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폴리우레아랑 다르게 광택이 없고 약간 시멘트처럼 매트한 느낌이 특징인데 수명이 없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엄청나게 단단하기 때문에 이제 변색이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매우 강하고요. 거의 대부분 폴리우레아 많이 하시는데 그 이유가 케라폭시는 공정도 다르지만 가격이 많이 비싸요. 열선이 깔린 곳이 많아요. 화장실 바닥에. 폴리우레아 같은 경우에는 수축과 팽창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열선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수명이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케라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축과 팽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이제 많이 강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욕실 바닥 같은 경우에는 케라폭시로 하시고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폴리우레아로 하는 하이브리드형 많이 하고 계시긴 해요. 그러면 거실에 타일이 있으면은 그것도 케라폭시로 하는 게 좋나요? 케라폭시로 하면 확실히 좋긴 좋아요. 왜냐면은 한번 시공을 해두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건드릴 필요가 없으니까
없거나, 그리고 줄눈이 수면기 다 돼가지고 뜨거나 재시공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실에는 캐라폭시 하시는 것도 많이 좋긴 하죠. 다만 가격이 많이 나옵니다. 폴리우레아가 더 좋은 점은 없나요? 폴리우레아는 광택이 있고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가성비를 자랑을 해요. 근데 캐라폭시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이기 때문에 청소할 때 조금 더 힘이 들어요. 아무래도 시멘트 같은 계열이라서 솔질을 좀 해주셔야 돼요. 폴리우레아는 애초에 솔질 자체가 필요가 없고요. 가격이나 아니면은 청소만 보신다고 하시면은 폴리우레아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없어요. 폴리우레아라고 하면은 반짝이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무광도 있나요? 무펄도 있긴 해요. 예전에 무펄이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나왔었는데 갈라짐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회사에서 회수 조치한 다음에 리뉴얼 다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액상으로 또 나오고 있어요. 액상 무펄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는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고객님께서 이제 하시기에는 아직 제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공을 하게 되면은 일종의 실험이 돼버리는 건데, 그런 이제 고객님한테 부담감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아서 저희 같은 경우 웬만하면은 일단 말리고 있는 편이에요. 폴리아스파틱이라는 줄눈 제도 있다고 하던데 들어보셨나요? 폴리우레아라는 이제 제품이 폴리아스파틱입니다. 폴리우레아 아스파틱이라고 해가지고 줄여서 부르는 거죠. 가족이나 지인분이 줄눈 시공 하신다면 어떤 재료 추천하고 싶으세요? 폴리우레아 추천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일단 재시공이 쉽기도 하고, 지금은 요 색이 마음에 들었는데 사시다 보면 또 다른 색이 마음에 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재시공할 때는 다른 색을 해도 되고, 다만 캐럿복시도 장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일단 설명을 해드린 후에 고르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줄눈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럼 집에 해드렸겠네요. 네, 저 집에는 해드렸어요. 벽에 하는 게 어렵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잘 못 쏘면은 다 안 달라붙어가지고 그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가기도 해요. 이 줄눈 시공하시고 AS도 해주시나요? AS 당연히 해드려야죠. 저희로 인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 정도 해드리고 있어요. 다만 1년이 지나고 나서도 AS를 안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엄청 비싸게 받거나 뭐 그런 건 따로 없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연락 달라고 하는 편이에요. 어떤 경우에 AS가 가능한가요? 시공이 잘못되거나 아니면은 조금씩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줄눈이 떨어졌거나 그렇게 했을 때는 거의 대부분 무상 AS가 나오지만, 타일 교체로 인해서 이제 줄눈이 이제 손상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줄눈이 이제 망가지거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상 AS는 조금 힘들죠. 이 줄눈 색깔도 되게 많이 고민하시던데 색깔 잘 고르는 티? 아닌 티 있을까요? 타일색에 맞추는 게 가장 무난하고 괜찮고요. 그게 아니라면 매지랑 똑같은 흰색 계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맞추는 게 가장 무난하면서도 이쁘게 나오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눈에 띄는 걸 하고 싶어 하시게 되면은 좀 이제 진한 색깔 혹은 이제 눈에 많이 띄는 색깔, 다만 이제 타일과 색감 차이를 좀 봐야 돼요. 물에 닿으면 줄눈 색깔이 변해서 뭐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캐럿폭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진해질 수 있죠. 도로 노면 생각하면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캐럿폭시는 기본적으로는 조금 진한 색 하는 게 좋긴 좋아요. 아무래도 솔질이 필요한 제품이다 보니까 밝은 색으로 하게 되면은 청소 주기가 조금 더 짧아지죠. 시공 방법은 어떤 재료는 똑같나요? 테이프로 붙이는 시공도 있어요, 벽 같은 경우는. 근데 타일에 따라서 테이프 시공이 예쁜 곳이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쏘는 시공이 좀 더 이제 예쁘게 나오는 시공이 있고, 바로 쏘는 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테이프를 많이들 붙이긴 하죠. 안정 장치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잔사라든지 아니면 따로 이제 헤라를 또 써가지고 안착을 시키기 때문에 많이 망가지거나 그런 거는 없죠. 이렇게 직접 쏘면은 장점은 이제 좀 꽉 차 보여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쏘는 그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금손이시네요. 아닙니다. 저도 이거 배울 때 좀 많이 오래 걸려가지고. 일정하게 하는 게 어렵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손에 힘이 많이 중요해가지고. 만약에 이게 튀어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헤라로 정리를 하죠. 특히 이런 사거리 같은데 많이들 튀어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를 나중에 헤라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흡수 시공이라는 말도 있던데 그게 뭔지 아시나요? 흡수 시공이라는 게 일종의 근데 말장난이에요. 왜냐하면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액체 상태를 어느 정도 머금습니다. 그래서 흡수 시공이라는 말은 줄눈이 조금 먹을 수 있게 천천히 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흡수될 수 있게 정확하게 흡수 시공을 한다고 하면은
쓰면은 하루 안에 못해요. 엄청 오래 걸립니다. 왜냐면 쭉 써야 되는데 이게 흡수를 시키려고 하면 액체 상태라서 계속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계속 쭉 당겨와야 되는데 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시멘트가 물을 계속 바로바로 먹는 게 아니라 천천히 먹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흡수 시공이라는 걸 진짜로 한다, 그렇게 돼버리면 한 줄 한 줄 쏘는 게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일종의 말장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흡수 시공을 할 수가 없는 게 줄눈이 금방 굳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천천히 쏜다고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굳게 돼버리면은 결국엔 흐르지가 않아가지고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흡수 시공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이론은 있는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거네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은 쭉 쏘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약도 엄청 조금 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할 때마다 약을 계속 타야 돼요. 그래야 잘 흐르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계속 쭉 당겨 오면서 이제 머금게 해줘야 되는데 요게 현실적으로는 힘들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사거리 뭉친 곳 좀 정리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사거리가 많이 뭉치거든요. 여기는 이제 원래 실리콘 얼방지 코팅인데 보통 벽 타일이랑 맞춰가지고 같은 색으로 많이들 해주고 있어요. 실리콘 위에 실리콘이 오염되지 말라고 하는 코팅이에요. 똑같은 폴리우레아인가요? 그쵸? 만약에 케라폭시로 시공을 하면은 네네. 실리콘 오염 방지가 어떻게 되나요? 거기는 폴리우레아밖에 안 들어가요. 케라폭시가 시멘트 재질이라 가지고 실리콘 쪽에 붙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다른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다 폴리우레아로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마르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폴리우레아 기준으로 하면은 8시간에서 10시간이면 다 말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다음날 오전에 청소를 하시잖아요. 그때는 이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케라폭시는 얼마나 걸릴까요? 이틀이면 다 마르긴 하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3일에서 4일 정도 그냥 푹 말려달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물론 48시간 한다고 해가지고 청소하는데 막 지장이 있고 그런 거는 아닌데 혹시 모르니까 이제 속경화까지 완전히 하는 그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저희는 한 3일에서 4일 정도 좀 여유를 두는 편입니다. 더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실리콘 연방지 코팅하려고 타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씩 만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굳기 때문에 퀄리티가 잘 안 나와요. 조금씩 만들어가지고 퀄리티를 좀 높이는 편이에요. 저기 벽면에도 줄눈을 할 수 있나요? 네, 아트월도 줄눈 범위에 들어가요. 아트월 같은 경우에는 용도가 좀 다양해가지고 이 사이사이 줄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디지털 시계를 건다든지 아니면 브라켓 같은 거를 걸어가지고 인테리어 쪽으로 쓴다든지 하게 되면은 줄눈을 못해요. 근데 여기는 습이 안 차는데 하실 이유가 있나요? 이 아트볼 같은 경우에는 속 안에 먼지가 엄청 많아요.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먼지 많은 상태에서 바로 그냥 타일을 붙여버린 거기 때문에 안쪽에 먼지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먼지를 청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지 쌓인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데 만약에 이제 바람 같은 게 들어간다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먼지가 조금씩 나오겠죠. 이 사이사이를 다 막아버리니까 먼지가 잘 안 나오게 되는 거죠. 아트볼 속에는 다 어쩔 수가 없어요. 청소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기관지가 약하시면은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보통 그런 분들이 많이 하죠. 이 사이사이에 좀 어둡잖아요. 그래가지고 벌레가 조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벌레가 속 안에서 알을 까가지고 이게 이제 벌레가 계속 나와가지고 좀 주목을 받게 되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먼지가 아무래도 계속 나오게 되면 몸에 안 좋겠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여기도 줄눈 들어가는 게 맞긴 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좀 건강하다고 싶으면 아트월 빼고 우선순위가 많아요. 거기를 다 하고 나서 고민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인 여유가 되면 줄눈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다 하는 게 좋긴 좋죠. 그럼 화장실에 모든 실리콘을 이렇게 오염 방지 씌워주시는 건가요? 아니요. 화장실에 이제 문틈에 있는 실리콘이라든지 아니면 천장에 있는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줄눈이 들어가기 부적합한 곳이에요. 줄눈 자체가 나중에 가면 딱딱해져가지고 요게 이제 진동이 엄청 취약해요. 그래서 이 문틈 옆에 특히 나무 몰딩 같은 경우에는 줄눈이 잘 안 붙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여기 이제 문 닫고 열고 할 때 진동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쉽게 탈락이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탈락이 돼버리면 아래쪽에 같이 줄눈이 연결되어 있는 곳까지 생명력이 같이 줄어버려요. 그래서 여기는 부적합한 곳이라고 빼 있는 거고, 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중에 압력차가 나면 이제 덜컹덜컹 거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줄눈이 마찬가지로 너무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샤워부스에 있는 투명 실리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들어가지가 않아요. 거기는
여기는 이제 조금만 그냥 살짝만 문 닫아도 너무 크게 울리는 곳이라 가지고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비용을 받으시나요? 그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실리콘 오염방지 코팅이라고 따로 이제 패키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화장대도 이걸 해주시네요. 네, 서비스로 해드리고 있어요. 화장대가 있으면. 여기는 마스킹 테이프가 있네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각이 너무 높아가지고 예쁘게 요거 마스킹 붙여서 하고 있어요. 각이 다르다고요? 평평한 게 아니에요? 타일 사이 간의 높낮이가 단차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육가 쪽이 가장 단차가 심해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테이프를 붙여서 시공을 해버리면 깔끔하게 각이 나옵니다. 배수구 있는 데는 이렇게 단차가 많이 있나요? 그쵸? 단차가 가장 많아요. 배수로 있는 쪽이. 그래서 이제 타일을 잘못 깔면 단차 높이가 거의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나오기도 해요. 네, 요만큼씩.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가 단차 엄청 높잖아요. 이런 거를 다 덮으면 좋은데 줄눈도 흘러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테이프 붙여서 깔끔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왜 실리콘 방지 오염을 안 해주셨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상판을 봐봤는데 들립니다. 왜 들리는 거예요? 여기가 아마 밑에 실리콘이 안 발려서 그런 건지 몰라도 잘 움직여요.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탄성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데 줄눈 같은 경우에는 딱딱하기 때문에 바로 탈락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줄눈 시공을 해놨으면은 밑에서 위로 쳤을 때 그냥 바로 탈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비스로 안 넣어드린 거예요. 어디 줄눈이 탈락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실리콘에 있는 줄 전체가 이제 탈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움직인 곳은 그냥 바로 다 탈락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만 탈락되면 좋은데 문제는 만약에 연결된 여기 벽에 연결된 곳 그리고 위쪽에 있는 연결된 곳 같은 경우에는 같이 생명력이 줄어버려요. 위험하네요. 그죠? 무조건적으로 서비스라고 해서 다 넣어버리면은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골치가 많이 아파지겠죠. 아무리 서비스를 하지만 이렇게 한번 확인해 드린 다음에 안정적이다 싶을 때 저희는 서비스를 넣어드리고 있어요. 여기가 좀 그런 건가요? 이 아파트라기보다는 일단 이 집 그리고 혹은 이 집이랑 비슷하게 시공되어 있는 곳들은 이런 위험성이 있죠. 그러면 시공하실 때 딱 느끼시겠네요. 여기는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한 번 다 확인은 한번 해보니까요. 줄눈 자체가 생각보다 진동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까 문틀에 안 하신다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줄눈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나요? 정말로 이런 말 해도 되겠지 모르지만 집에서 살 때 평생의 숙제가 청소예요. 근데 청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는 줄눈밖에 없어요. 곰팡이라든지 뭐 묵은 때라든지 이런 게 이제 너무 쉽게 쓸려나가기 때문에 힘과 노력 그리고 시간을 줄여준 거는 줄눈밖에 없다고 봐요. 줄눈은 선택이 아닌 그냥 필수라고 봅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물어봐도 되나요? 그럼요.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되죠. 오늘 촬영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도 감사합니다.